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물건이 불러온 열풍으로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음식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마이클 코엔입니다. 전 세계 음식 문화를 탐험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꽤 이름을 알렸죠. 음식 평론가라기보다는 음식 스토리텔러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제 관점은 늘 솔직했어요. 너무 솔직해서 때론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제 방송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운명의 날, LA에 있는 한 토크쇼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아시아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을 물었고, 무심코 한국 김은 맛을 입힌 검은 종이를 먹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말하는 순간 스튜디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무심한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 방송은 계속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발언이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K푸드를 모욕했다. 무지한 백인의 오만함, 문화적 무례함에 극치라는 댓글들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정도로 난리가 나는 건지. 전 단지 제 솔직한 느낌을 말했을 뿐인데 김이 종이처럼 느껴졌다는 건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 유튜버들이 제 발언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한국 김의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설명하며 제 무지를 지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저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한 유명 한국 요리사는 제가 먹어본 김은 분명 가짜였을 것이라며 비꼬았죠.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니 성명서를 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하지만 댓글은 여전히 차가웠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단순한 사과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 사과는 그들의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김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태가 조금 가라앉을 때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하나의 기사가 도착했어요.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제목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해양 농장, 한국의 김 양식장이라니. 그 순간만큼은 제 머릿속에서 논란이 잠시 잊혔어요.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NASA의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지구 전망대라는 NASA의 사이트에 완도 앞바다의 김 양식장이 특별 콘텐츠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우주에서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바다 위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어두운 선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그려진 거대한 격자무늬 같았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김 양식장이었습니다. 기사는 이 양식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조류 양식지라고 설명했어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로프에 김이 자라나는 모습이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NASA가 이 김 양식장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기사를 읽으며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제가 맛을 입힌 검은 종이라고 표현했던 그 김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놀라운 풍경 중 하나였다니. 그리고 그것이 미래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의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고 있다니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어요. 문득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했습니다. 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미국인들에게 잘못 심어준 인식을 바로잡고 동시에 진정한 한국 김의 가치를 알려주는 프로젝트 말이에요. 즉시 제작사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김 같은 단순한 해조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NASA의 기사를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 가능한 식품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였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기획안이 완성됐어요. 한국의 김 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김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하는 내용이었죠. 가장 큰 도전은 한국 측의 협조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이미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으니까요. 다행히도 완도군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김산업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당연히 조건이 있었죠. 다큐멘터리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일정이 확정되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귀중한 식재료였어요. 삼국시대부터 양식되어 왔고 조선시대에는 왕에게 진상될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마침내 완도에 발을 디뎠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무지함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기회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습니다. 완도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통역사 지우였습니다. 27살의 지우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가 유창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제 발언에 대해 알고 있는 듯 했죠. 그래도 전문가답게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지우가 제게 완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이 한국 김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산지라는 것, 주민 대다수가 어업과 김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첫 촬영을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크루가 장비를 세팅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좁은 항구에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어민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존재를 알아챘는지 몇몇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 눈빛에서 경계와 의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게 다가와 김을 비하했던 그 미국인이 바로 저라는 소문이 이미 마을에 퍼졌다고 귀띔해 주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첫 인터뷰 대상은 40년 넘게 김양식을 해온 최상호 씨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바다에 나가는 분이었죠. 지우가 저를 소개하자 최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평생 바다와 싸워온 세월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려는데 최 씨가 불쑥 질문을 던졌어요. 진짜로 김이 검은 종이 같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서양인의 입맛에는 김이 낯설고 그 얇은 질감이 종이를 연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 기회에 진정한 김의 가치를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최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어요. 바다의 온도, 햇빛, 조류,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좋은 김이 자란다는 것, 그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마을의 작은 김밥집으로 향했어요. 점심을 먹으며 현지 음식을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가게에 들어서자 식사 중이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곤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주문을 받으셨어요. 지우가 저를 소개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김밥을 만들어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놓인 김밥은 평소에 봐온 것보다 김이 두껍고 윤기가 흘렀어요. 할머니는 이것이 완도에서 직접 만든 최상급 김으로 만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밥을 앞에 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검은 종이라는 선입견이 남아있었어요. 할머니와 지우의 기대 어린 눈빛을 받으며 천천히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김의 식감은 종이가 아닌 생생한 바다의 느낌이었어요.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맛, 그 속에 은은하게 감도는 바다의 향. 씹을수록
더 풍부한 맛이 우러나왔습니다. 눈을 감고 그 맛에 집중했어요. 마치 바다 그 자체를 음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우는 제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건네는 사랑의 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밥 속 밥 한 톨, 채소 하나까지 정성으로 채워진 음식이라고요. 할머니도 제 표정을 살피며 뿌듯해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을 먹으며 카메라 크루에게 이 순간을 꼭 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솔직한 반응, 놀라움,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 이것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죠. 완도 김밥의 맛은 제 미각의 지평을 넓혀주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음식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인식을 제한하는지 일깨워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저를 불러세웠어요. 내일 새벽 바다로 나가볼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진짜 김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싶다면 김 양식장을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고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내일의 촬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민들과 함께 바다로 나갈 예정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김밥을 처음 맛보는 제 표정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놀람, 혼란, 그리고 이어지는 기쁨과 깨달음까지. 그 순간을 영상으로 보니 마치 제 인식이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잠들기 전 김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생명체였어요. 바다의 온도, 햇빛, 조류,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자라는 섬세한 생명, 그것을 길러내는 어민들의 노력과 지혜가 담긴 산물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바닷가 쪽에서는 이미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둘러 준비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김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벽 4시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닷가에는 몇몇 어민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제 만났던 최상호 씨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재킷을 입고 왔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최 씨가 두꺼운 작업복을 건네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 옷에서 바다 냄새가 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어민들의 삶과 노동이 배어있는 향기였습니다. 작은 어선에 올라탔어요. 지우와 최소한의 카메라 크루만 함께 탑승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 바다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는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물결 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있었어요.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수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바다 위에 규칙적으로 늘어선 검은 줄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김양식장이었죠. NASA 사진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격자무늬의 일부였습니다. 최 씨는 배를 양식장 가까이 대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김을 다루는 그의 모습에서 예술가의 섬세함이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직접 작업에 참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팔을 담그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이 자라는 줄을 살짝 들어올려 보니 그 위에 정교하게 배열된 검은 잎사귀들이 보였어요. 바로 자라나는 어린 김이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어요. 물에 젖은 김줄은 무거웠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손바닥은 이미 물집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어민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숙연해졌습니다. 최 씨는 김양식의 핵심은 인내라고 말했어요. 바다와 날씨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끊임없이 조정하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죠. 한 번 김을 심으면 첫 수확까지 보통 45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풍랑, 해충, 온도 변화 등 수많은 위험 요소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바다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끝없이 펼쳐진 김양식장,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작은 배들, 그리고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푸른 바다. 그 광경은 그 어떤 도시의 스카이라인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완도 김은 세계 최고 품질이라고, 그것은 바로 이 바다와 어민들의 정성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장된 자랑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확신이 담긴 말이었어요. 햇살이 더욱 강해질 무렵 우리는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피로함에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김이라는 작은 해조류를 통해 바다와 인간의 공조, 자연의 섭리,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이제 김은 제 눈에 더 이상 검은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다의 생명력과 인간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경이로운 결실이었습니다. 항구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피로로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새벽 바다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취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식의 전환점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오늘 찍은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처음 경험한 김양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어색하게 김줄을 만지던 모습, 물에 빠질 뻔하며 허둥대던 순간, 그리고 점점 진지해지는 제 표정까지. 그날 오후, 완도의 작은 해안가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지 어민들에게 방금 구워낸 재래김을 선물 받았어요. 검은색 김 한 장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검은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바다의 깊은 이야기와 어민들의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고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입안에 퍼지는 바다의 맛,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제 감각을 깨웠습니다. 해가 서서히 바다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최상호 씨와 다른 어민들이 해안가로 모여들었어요. 오늘의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보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최 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김양식의 현장을 경험하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여기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지혜에 깊은 존경심을 느낀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의 거친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기는 불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민들은 저를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처음과는 달리 이제 그들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다양한 김 요리가 가득했어요. 식사를 하며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는 양식 환경,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어촌의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바다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속 가능한 양식에 대한 그들의 의식이었어요. 최 씨는 바다를 빌린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기에 무분별한 수확보다는 바다의 건강을 우선시한다고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다큐멘터리에 담아야 할 진정한 가치였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촬영 계획을 재검토했습니다.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단순히 김의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바다와 인간의 공조,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도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편집실에서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첫 시사회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작품이 아닌 제 여정과 변화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시사회장에 모인 방송 관계자들과 평론가들의 표정에서 기대와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제 무지한 발언으로 시작해 완도에서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어요. 새벽 바다의 아름다움, 김양식의 고된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깊은 문화적 의미까지. 특히 NASA의 위성 사진과 함께 전 세계적 관점에서 김양식의 중요성을 조명한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방송사 관계자들이 즉시 방영 제안을 해왔죠. 특히 한 유명 케이블 채널에서는 프라임타임 편성을 제안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첫날 저는 집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TV를 켰어요. 평소에 자신감 있던 모습과 달리 이번엔 왠지 떨렸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게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성찰과 배움의 여정이었으니까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문화적 겸손함과 인식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놀랍게도 한국 커뮤니티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 교류에 좋은 사례로 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푸드 페스티벌 측에서 특별 상영과 함께 강연을 요청해온 거예요. 뉴욕, 파리, 도쿄, 그리고 서울까지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김의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무지한 발언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초청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 김의 세계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미국 내 한국 김 판매량이 30% 증가했다는 통계도 공유해 주었어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푸드 페스티벌 투어는 성공적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관객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고 특히 제가 직접 겪은 인식 변화의 과정을 가장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국김을 활용한 퓨전 요리 시연이 함께 진행되었고 파리에서는 미식 전문가들과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놀랍게도 한국 커뮤니티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 교류에 좋은 사례로 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푸드 페스티벌 측에서 특별 상영과 함께 강연을 요청해온 거예요. 뉴욕, 파리, 도쿄, 그리고 서울까지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김의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무지한 발언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초청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 김의 세계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미국 내 한국 김 판매량이 30% 증가했다는 통계도 공유해 주었어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푸드 페스티벌 투어는 성공적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관객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고 특히 제가 직접 겪은 인식 변화의 과정을 가장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국김을 활용한 퓨전 요리 시연이 함께 진행되었고 파리에서는 미식 전문가들과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도쿄에서는 일본의 김과 한국 김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특별 세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방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강연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전히 긴장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열린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오해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완도군청에서 온 초대장이었어요. 다시 완도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완도 김축제의 명예 게스트로서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완도를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검은 종이라는 편견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검은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사람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으니 바다 위로 펼쳐진 김 양식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기억은 이제 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지우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몇 달 전과는 다른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완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농수산식품부 장관부터 외국 바이어들까지 참석하는 큰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약간 긴장되기도 했어요. 제가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이 이제는 문화 교류의 기회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완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마다 축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식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그곳 김밥집 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 작은 가게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저를 알아본 그녀는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정한 환대를 느꼈어요. 자리에 앉자 할머니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주방으로 안내받은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밥을 김 위에 고르게 펴는 것부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에 묻은 밥알을 떼어내며 어설프게 움직이는 제 모습에 주방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밥의 양, 재료를 놓는 위치, 말아가는 힘의 강도까지.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였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모양새를 갖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첫 김밥이라는데 의미가 있었어요. 그 김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 넘게 김밥을 만들어 온 그녀에게 김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인생이었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쌌던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가게를 열었던 이야기까지, 그 소박한 이야기 속에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축제의 개막식이 열렸어요. 저는 명예 게스트로 소개되어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제 무지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깊은 존경과 이해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제 김을 검은 종이가 아닌 검은 보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전하는 동안 관객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문화적 오해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축제 기간 동안 전 세계 바이어들과 함께 김 양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김의 가치를 설명하는 위치가 되어 있었어요. 최상호 씨를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양식장을 소개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어색한 외국인이었는데 이제는 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작은 해변에서 촬영팀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김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전통식품의 현대적 가치, 지속 가능한 해양 농업의 미래,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까지 담은 시리즈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여정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김은 이제 제 인생을 바꾼 검은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어요.